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뚜렷한 방향 없이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의 약보합으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강세로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이 양시장 모두 매수해준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기술주가 반등했고 이에 나스닥이 1%대 올랐고요. 또 경기 회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하치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채금리 미국 10년물이 조금 소폭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전날부터 한국 시장의 야간 선물 시장이 좀 개장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미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어제 첫 거래에서 한 0.5%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자리대를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무리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 자체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28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기준해서 박스권의 좀 지속입니다. 만약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13,5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약간 3,130에서 40 정도 언저리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나스닥 시장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21선 좀 기준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변함이 없다라고,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자체가 적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산업재 쪽 섹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하루하루 좀 등락을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 1분기 예상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분들이나 종목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봐도 EPS 증가치가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폭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컨센서스 상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호텔 쪽이라든가 철강 쪽,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보험 쪽이나 화학 쪽도 마찬가지로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로 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순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워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 전략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들,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종목군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로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서 흐름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기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좀 보게 되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게 은행 쪽이라든가 보험 쪽, 금융 쪽의 흐름들일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진상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은행 쪽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추세 대응점 유지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섹터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술주들, 나스닥사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한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목분들이 뭐 IT 소부장 쪽, 이쪽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원익 QLC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언저리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그런 기업도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이들 기업들이 다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원익IPS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손절은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대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제 바닥권역으로 좀 진입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G 쪽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속보로 좀 나왔던 게 일본의 NTT 도모코와 5G 장비 계약을 했다라는 걸 소식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쪽의 흐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 말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부실주들, 실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지출 기업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전날 같은 경우는 태운이라든가 좋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사보고서가 좀 제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부분들 필히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을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노스볼트 쪽 2차전 쪽에 좀 얘기가 많죠. 노스볼트에서 K배터리 소부장 쪽에 업계가 좀 접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노메틀이라든가 CNE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산업기업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죠. 부산 밥켓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 시도가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 T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대선주를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죠. 건설 쪽에 현대건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에 있어서 하나모티리얼즈 이런 기업도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도 양시장 방향이 엇갈렸죠.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주들의 약세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폭스바겐에 이어서 어제는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연이은 악재가 겹쳤는데요. 이 K배터리 3사 모두 다 약세 흐름 이어간 반면에 또 철광 과 해운주들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흐름은 지지부진하지만 이 안에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만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0.8%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일본의 NTT 도코모와 함께 5G 장비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또 현재 주가는 횡보하는 중인데 1분기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증권가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13만 9,500원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LG화학 0.6% 오릅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총 5 내려앉은 모습인데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81만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0.4% 상승으로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이핏을 공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이 전기차 시대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상승이고요. 삼성 SDI 어제 나란히 같이 많이 빠졌었죠. 오늘 1.2%가량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6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0.6% 상승, 셀트리온의 오름폭이 눈에 띄네요. 1.56% 오르면서 29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73% 오른 3,057포인트, 코스닥은 0.53% 오른 96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대 오름세인데요. 그룹주들 모두 오늘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0.19% 오름세, 카카오게임즈도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은 좀 많이 오릅니다. 1%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게임주들이 대체로 강했는데 펄어비스가 1%대 상승 보이기는 했지만 이 비교적 강한 상승은 아니었죠. 오늘 그래도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 1.2%가량 오릅니다. 현재 13만 원대 구간에서 횡보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13만 6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머티리얼즈가 0.95% 상승,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기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빨간불 켜냈습니다. 나란히 지금 0.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계속 시장이 비슷한 양상이에요. 시장은 급락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 차별화 장세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만약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지금 중국 시장을 좀 주요 있게 저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중국 시장이 빠진다라는 핑계를 대고 같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중국 시장이 안 빠지고 반등 나오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닥 지금 하락의 요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억울할 부분들은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질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등을 세게 주질 못하고 최근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조금 밀리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박스권 속에서 급락이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급락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금 예방 백신에 대한 효과들도 속속 괜찮게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소비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적으로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의 섹터들이 바뀌어주면서 이제 종목들이 다시 재편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 급락세만 없으면 얼마든지 종목들은 다시 만들어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차별화 장세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거고 시장의 급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급락세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종목들이 예전에서는 제약주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비주가 반드시 조금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의 그 전망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아무래도 소비주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계속 급등을 바라지는 마세요. 박스권 정도만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 이걸 이렇게 차별화 장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전날 폴더블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덕산 네오롭스도 그랬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 정고점은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돌파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덕산, 네오롭스도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IT 부품들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원희가 ITS, 그다음에 삼진LED는 강하게 움직여주긴 하네요.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도 최근에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PI 첨다 소재도 마찬가지 정고점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IT 부품들의 흐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장세 속에서 낙폭과대 혹은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도 쇼티지 상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들은 그렇게 주가의 그 고점 논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서도 다른 쪽보다 좀 덜 갔던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략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차별화 장세 속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계속 빠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따른 물량 소화 내지는 이제 가격 조정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게 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차별화 장세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신풍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신풍제약. 자, 오늘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약주들도 많이 빠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주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면 들이 계속 간다. 이 느낌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의 이슈는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의 코로나 치료제 적응증 임상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110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벌이고 있고, 76명의 환자 투여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4월달 임상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자, 일단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이제 3상도 가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게 실패가 될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치료제로 확인이 될지, 이 부분은 사실은 기대감이라는 부분과 불안감이라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한다 그러면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치료제들이 잘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대략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또 기관들이 또 어제는 또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여기 정고점 자리 이 정도로까지 보고 좀 더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으나, 이게 뭐 20만 원을 돌파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대감에 따른 반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은 나쁘진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SK네트워크입니다. 자, SK네트워크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2월 10날에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네요. 수익률은 대략 한 7% 정도, 지금 조금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겠죠. 9%, 10% 정도 아마 되실 텐데, 수익률이. 지금 이쪽은 원래는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처음에서는 벌어지면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 상한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수소차 이슈, 수소 충전소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그 이슈는 약간 사그러들었고, 지금은 마켓컬리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마켓컬리 관련주에서 SK네트워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마켓컬리 55만 주 지분율로 따지게 되면 2.2%를 보유를 하고 있고,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뭐냐면요, 이제 SKC입니다. 오늘서부터 지금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었어요. 일단 SKC가 오늘부터 거래 정지 해제인데, 지난 8일 SKC는 횡령하고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9조 1항에 따라 SKC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오늘서부터 다시 거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임 혐의 발생이 이제 뭐 무효화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돼서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패 아니면 거래 정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풀렸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오늘 지금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다시 움직여 주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 가지고 SK네트워크도 좀 당황스럽게 그때 이제 흔들렸었다가, 근데 얘는 벌써 이미 주가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SK네트워크의 흐름을 봐서는 이미 SKC는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예표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SKC에 대한 악재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SK네트워크도 바닥권역에서 마켓컬리 관련주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서는 제가 목표 가격 한 6,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6,000원 유효하고요. 아마 제가 조금 더 봤을 때는 목표 가격을 올릴 생각입니다. 한 7,500원까지 올릴 생각인데, 아직은 올리진 않는데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목표 가격을
7,500원까지 상향하도록 일단은 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7,500원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원익큐브입니다. 자,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유가 또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테마주로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조회 공시를 한국거래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윤석열 관련주로 전혀 상관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에는 이 회사와는 사업이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회사 입장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테마는 윤석열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뭐 회사 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왜 움직이느냐? 뭐 누군가가 열심히 사대니까 올라가겠죠. 누가 사는가 봤더니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 그런 이제 정치 테마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기업적 내용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세에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이 강세에 따라서 계속적인 강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0원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이 회사는 그 기초 화학약품 전문 업체인데 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기술로 인해 가지고 플렉시블 관련주, OLED 핵심 소재 관련주,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부분들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은나노 와이어가 이제 그램당 가격이 금 가격의 8배에 달하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익큐브도 이슈가 돼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 도전 종목이었던 페노션이 오늘 지금 장 초반에 목표가를 터치했고 지금 약간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종목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페노션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정도점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HMM을 같이 봐야 되는데 현대상선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페노션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올라가면은 페노션도 올라갈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갖고 가세요.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 장세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도점을 돌파를 하면 종목이 아니고 계속 들고 가는 종목. 그리고 얘는 앞에 먼저 움직이는 HMM이 있기 때문에 HMM, 현대장선이 꺾이면 같이 그때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다면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장 추천 종목이었던 페노션 지금 목표가 터치하고 수익률 높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지금 HMM이 잘 가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오늘 뭐 그렇게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0.48% 그리고 코스닥 0.6%가량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도 바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종목들도 살펴주시고 또 지난 3월 2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SNK 지금 12.1%가량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까지 시그널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4종목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M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EM코리아 관련해서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천천히 좀 바닥권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구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관심 있게 보셨다면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도 잘 보시면은 이제 틈새 공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점 구간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나는 기다리는 건 좀 싫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좀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6,000원 구간 한번 지켜보시고 저자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리 잡고 이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전기차만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 관련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대소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일단 무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주가가 어제 좀 상한가 달성을 하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인데, 네, 상한가에 좀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 변동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가 오히려 수급이 좀 몰려서 상승한 면이 있다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한데 오늘 자리 그렇게 힘이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일단 증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 상승 여력은 있으나 수익은 챙기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익 구간 좀 수익 챙기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상승 후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은 챙기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많이 밀린다면 4만 원,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 밴드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박스권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4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저자에 이탈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 35,000원 저 구간까지 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수익을 챙기고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일단 5만 원 정도는 최소 못해도 5만 원 정도는 회복해야 이제 매수 여부를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그런 것이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NK입니다. 일단은 제가 3월 2일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안 좋은 악재가 나왔지만 저 자리 이제 속인 자리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승 추세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 추세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수익 시장 대응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좀 눌려간다면 매수 못하셨다면 다시 눌린 자리가 오면 그 자리에서 재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마지막 SNK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좀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힘은 그렇게 강하게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 6,570원 자리인데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살짝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 6,750원 자리 그 이하로만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6,750원 좀 회복 여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눌렸다 가면은 6,000원까지 한번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6,000원 정도 한번 잡으시고 많이 열어두신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보겠다라고 하시면 5,600원 정도 확인하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얹혀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5일선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 자리 이탈되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 낙폭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바닥에서 모아간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8,000원, 10,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매수가를 안 보고 이제 매매하셔도 상관없는데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매수가 6,7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회복이 된다면 좀 진입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6,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뭐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61선, 하단 61선 지지만 좀 확인을 해주면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천천히 끌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잉글우드랩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잉글우드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진입은 가능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일선 지지해주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6,700원 선 회복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시그널은 항공 우주가 좀 되겠는데요. 뭐 이제는 이 위성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내도 좀 늦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또 소련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에 좀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이 위성 관련된, 우주 쪽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성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좀 투자가 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좀 키워간다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또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욱더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림을 좀 줬는데, 이 눌림을 주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이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그렇게 힘이 있으면서 나온 건 좀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 힘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1선을 좀 기준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추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 지난 3월이었죠. 작년에 3월처럼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시라.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둬야겠죠.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첨보 같은 건 2차전지 관련해서도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 소재, 뭐 반도체 공정 소재라든가 의약품의 뭐 중간 쪽에서의 정밀화학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전해질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뭐 전기차, 위차 이건 정말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성장주에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무조건 한 번은 쉬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5G 보면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쉬었다 가는 것은 그거는 주가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 첨보의 매출액이라든가 자산, 뭐 시가총액을 좀 비교했을 때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자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내년까지 해서 매출액이 3천억입니다. 3,500억 정도, 자산이 한 4천억 정도. 현재 보면은 몸값이 상당히 많이 좀 부풀려져 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는 기대 심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품이라는 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을 좀 만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고 좀 36,500원이었던 게 21만 3,8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부분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에서 거품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품이 꺼져가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순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다음에 시장이 지금은 그나마 시장이 조금 코스닥 쪽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코스피 쪽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는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추후에 이게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도 동반 하락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테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낸드 플래시 종목으로서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주가 같은 경우도 반도체 물론 반도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산업에 다 반도체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무리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반도체도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면은 성장하다 보면은 또 쉬었다 가는 게 또 흐름이에요.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쭉 상승하다가 또 몇 년 동안 2013년, 2014년 이렇게 쭉 가다가 2016년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몇 년 쉬었다가 그 뒤로 이제 또 올라왔었고 또 2018년, 2019년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번 조정 나왔듯이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덩치만큼의 부풀어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쉬어가는 게 주가입니다. 자, 이쪽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내년까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단기 순위 다 자산 같은 경우도 좋고요. 매출액 같은 한 5천억짜리 나오고 자산 한 4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한 9천억이에요. 그만큼 지금 몸이 좀 불러져 있다. 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219.26 나오면서 퍼가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ROE 같은 경우 2.48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보유자분들께서 그날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도 한 종목 더 보죠. 2월에 도전 종목이었던 빙그레 오늘 그래도 갭상승 나오고 또 오르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 여기서의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맛 우유인데 이 바나나 우유 팔린 게 개수가 지구를 몇 바퀴 돌린다는 말이 있었죠. 그다음에 요플레 같은 경우를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맥주 회사죠. 오비 맥주 쪽에서도 이제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식품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좀 가격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8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바라보자 말씀드리고 이제 서서히 더위가 이제 오겠죠. 이제 꽃샘추위가 좀 왔지만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또 아이스크림 쪽 관련된 더위산이나 투게더, 메로나 비비비 슈퍼콘 등을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계절 이런 또 맞춰서 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빙그레 리뷰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시간상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손신장이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생산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주택 공급도 있지만은 이 회사 나름대로의 또 이제 사업을 조금 방향을 좀 바꿔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각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한 곳에 모았다가 이게 포집이죠. 용광로에서 시멘트를 원료로 가열하는 소성을 할 때 발생하는 450도 안팎의 공정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메탄가스를 만들고요. 이를 다시 LNG죠. 천연가스와 합성 반응시켜서 메탄올, 그다음에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합성 연료이죠. 디멜트 에테르, 차량 연료 등에 쓰이는 수소 등을 생산하는 구상을 좀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수소차,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7,840원,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500원 잡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성신양회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아침에 장 초반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움직이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자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5% 이상 다 올라가다가 1%대 마감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에 좀 움직임이 이게 코스피 분봉이에요. 참 그림 이래요. 답답합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자면 조금 코스피보다 나은 상황인데 역시나 좀 장 초반에 올려치다가 바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코스피의 분봉 차트는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조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나, 미국 10년물 국채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떨어졌다고 시장이 올라서 이게 좀 그냥 큰 영향이 없는 것인가, 빨리 미국은 좀 언제 좀 경기 부양한 자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실 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기보단 그 부정적인 내용을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가는 거고, 매출이 올라오고 경기가 살아나요. 이제 매출이 올라갔는데 기업이 조금 국채금리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조금 이자 부분 리스크, 이런 부분을 왜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장기적 관점도 아니고 좀 중기적 관점으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너무 걱정스럽게 보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거에 좀 고민을 하시고 베팅을 하는 게 맞겠다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 하나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100% 문제는 아닌데 감사보고서 이제 지연 공시가 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소식인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공시가 이렇게 떴습니다. 공시가 좀 떴는데 그냥 어제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맥스 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까지는 나중에 낼 수 있거든요. 공시를 해가지고 거래소에 좀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바빠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이 정말 문제가 없는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네, 이걸로 상폐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 자본 잠식률도 아니고 뭔가가 지금 회계적인 부분 아니면은 또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된다는 이런 저런 이슈를 가지고 회계법인 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회사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서, 그리고 또 흐름을 보자면 큰 흐름에서의 완전 또 이 바닥 흐름에서 이걸 그대로 죽일까?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고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우선 좀 지켜보도록 하죠. 좀 애매합니다. 자, 한국전력은 이 종목은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결론이에요. 왜? 30년 이 차트는 이 현재 30년 동안 차트입니다. 20년 전에도 2만 원이었고요. 30년 전에도 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2만 원입니다. 올라가 봐야 최고점 6만 원. 그것도 한참 몇 년을 걸려서 가는 5년, 6년? 한국전력이란 회사, 기본적인 회사의 흐름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가 인상에 따른 매출 확대가 나오면서 수익이 나는 거지 간간히 이 종목 상패도 안 되고 공기업으로서 그냥 계속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이럴 거예요. 이럴 거라고요. 그냥 이 바닥에 사시고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좋지만 한국전력 주식으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신 생각, 바닥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다른 거 사는 게 나아요. 네. 관심 갖지 마세요. 한국전력은 개인들이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파세코. 네, 파세코 볼게요. 자, 파세코를 보자면 파세코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고요. 창문형 에어컨의 원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력 소비량도 1등급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종목인데 뭐 특별하게 파세코는 문제되는 건 없어요. 실적도 원체 좋고 저도 뭐 파세코의 뭐 물건을 쓰고 있을 정도로 제품이 굉장히 튼튼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맞춰서 좀 강한 모습이고 여름 또 수혜주로서 이슈가 되고 올해 매출 확대가 원체 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따라가시기에는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서는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그래도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분이 조금씩 반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